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주식의 역사 두 번째 2부 가겠습니다. 어제는 네덜란드에서 주식이 처음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식이 처음 시작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어제 그 일제 강점기 내용이 잠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제국주의에 관련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식과의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 역사, 인문학, 수학,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통합, 융합돼서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뭐 차트만 잘 본다고 해서, 아니면 경제학 지식만 높다고 해서 뭐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그게 세상을 보는 통찰력으로 있어야 그게 정말 그런 눈으로 주식을 해야지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세기 초 19세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이제 수탈을 당하는데, 이제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수탈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서양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들 보면 모두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뭐 영국은 다 아시다시피 인도, 미국은 뭐 필리핀,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아메리카, 미국이 원래 유럽에서 그 강대국들이 인디언들을 살던 곳을 몰아내고 거기다 세운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또 시작한 거죠. 인디언들이 사는 나라 아메리카를 이제 유럽인들이 넘어와서 그 인디언들을 너무 그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그 이제 해서 결국 이제 이주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 나라를 세우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 제국시대 때는 모든 것들이 좀 너무 이성적이고 야만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노예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제 사고 뭐 잡아가지고 이제 뭐 거래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인디언들도 그 몰아내고 그 인디언들을 이제 착취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본도 이제 그 메이지 유신하면서 서양 문화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유럽 강대국들이 어떻게 흑인 노예를 부렸고 어떻게 저기 인디언들을 착취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그거를 이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중국 속국이었는데 중국은 정말 양반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중화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좀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요. 근데 일본은 너무 그게 지나쳤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함에 따라서 그 자기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강대국들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나라에 해서, 그만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관계가 그만큼 강복 이후에도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많이 나빴지 않았나. 나빠왔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그 일제 강점기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식 회사가 생기고 나서 이제 자본이 모임에 따라서 산업혁명이